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 옥천 조기축구를 10수년 주름잡던 강팀들도 버릇처럼 내뱉는 말이다. 겸손이 아니라 축구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승은 땡땡팀 아니야? 라는 자조는 매년 들리지만 그 단 한 번의 이변을 위해 11명이 한몸이 돼 펼치는 옥천의 한마음 리그가 29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2023년 4월 28일자 옥천신문 공 앞에선 28년째 한마음 옥천 조기축구를 톱다 발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 때리는 옥천 진행을 맡은 옥천신문 취재기자 이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옥천을 함께하게 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골 때리는 옥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축구 중계까지 이어지는 방송이 계속될 예정이니 이 특집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주시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네, 우선 이번 방송에서는 앞서 소개한 29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옥천 조기축구 리그의 역사와 그리고 각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예정인데요. 한 지역에서 29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옥천군 축구협회 이승민 사무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옥천군 축구협회 사무국장 이승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모신 이승민 사무국장님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승민 사무국장은 옥천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공설운동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기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날이면 항상 같은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옥천신문 기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시고요. 한 번은 아예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축구, 옥천 축구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옥천 신문 기사에도 아예 인터뷰를 하셨다니 어떤 기사인지 정말 궁금해요.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5월 4일자 옥천신문을 보면은 옥천 축구는 지금 그를 통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기사 봤습니다. 그를 통한다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진짜 옥천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기사에 관련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우선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통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네. 이제 그 저희가 뭐 짱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어디 통이다. 네. 거기에 이제 통자를 또 빌려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좀 지었을 정도로 어쨌든 그 축구장 안에서만큼은 이 사람을 통해야 되고 또 옥천군 축구 리그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반응이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승민 사무국장이 어땠나요? 일단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이 그 인터뷰했던 사진들을 이제 캡처해서 이제 단톡방에 이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놀림감이 좀 됐었고요. 그 사진이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얘기할 때마다 뭐만 하면 그를 통하냐니 마냐니 뭐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렇긴 하고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그 어떤 이승민 포즈인가요? 사무국장님이 네. 인터뷰 당시에 이제 사진 촬영을 극히 좀 이렇게 좀 거절을 하셨었어요. 네. 사진 찍는 게 어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 사진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진으로 동료분들이 이렇게 놀리셨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옥천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시에 사실 이승민 사무국장을 꼭 인터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이유가 일단 기사 첫 문단만 봐도 시합 전날 선수 및 심판 기록지 등을 이제 시합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물과 음료 각 10박스와 심판 간식을 혼자 짊어 옮긴다. 시합 당일에는 꼭두 새벽부터 운동장에 나와 전날 채워둔 아이스박스를 꺼내고 실무진들의 책상을 설치한다. 경기 배정 등
심판을 준비시킨 뒤 시합이 시작되면 드론을 띄워 그날 경기를 영상으로 기록한다. 관객 간 마찰을 중재하는 건 물론 운동장 위 부상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르는 들것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8개 팀 수백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우리 고장 한마음 리그를 들었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왜 이렇게 혼자서 많은 일을 짊어지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이 엄청 많아 보이긴 한데 그 서류 준비 같은 경우는 프린트만 뭐 잘하면 하면 되는 거고 경기 당일날 준비하는 게 이제 책상 세팅이나 경기 용품 설치 같은 경우는 심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상이나 관중석 이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건 이제 물하고 음료수를 가져오는 그런 옮기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이제 여름에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된 게 저희가 이제 업소용 냉장고를 쓰면서 이제 한 달치나 2달치의 이제 음료나 물을 받아와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니까 따로 이제 전날 이렇게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뭐 당일날 얼음이나 좀 가져오면 됐었어서요.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좀 힘들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편해져서 일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경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뭐 저라고 생각하니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시키려고 해도 인건비가 잡혀있지 않아서 누구를 데리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 행사 준비할 때 챙기는 게 정말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번 그거를 꼼꼼히 정말 잘 챙겨주고 계시군요. 사실 선수들은 시간 맞춰서 나와서 그쵸. 경기 준비하고 혼자 이제 몸 풀고 경기 나가면 끝이거든요. 음. 경기 끝나면 다 집에 가요.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운동장이 전날에 이제 주민분들이 막 쓰고 나면 쓰레기도 많고 잔디 위에 그리고 골대가 막 제 위치에 안 있을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새벽 뭐 7시 경기면 6시 반에 나오시죠. 네,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네. 옛날 마음 같지가 않아서 옛날보다는 좀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걸 도맡는 게 쉽진 않은데 이제 선수들은 분명히 이승민 사무국장이 이제 그 운동장 위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사실 또 이제 눈여겨 보지 않으면 이런 게 다 기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겠다. 음. 네. 그렇게 됐군요. 아니 진짜 골대 엄청 무겁던데요. 그거 혼자 옮기세요? 만약에 다른 데 있으면? 그 혼자서 할 때도 있는데요. 네. 보통은 2명 이상에서 하려고 편한 편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신 사무국장직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맡게 되셨던 걸까요? 원래 축구협회 좀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원래 축구협회는 관행적으로 상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이어받아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제 회장은 사무국장 임명권이 있어서 원하는 사무국장하고 같이 임기를 같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시작하게 된 건 2021년부터 이제 한철환 법무사님이 축구협회 회장직을 수행하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임 부회장님이 아니었음에도 기존에 있던 상임 부회장님이 협회장직을 좀 고사하게 되셔서 급하게 회장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와 뭐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뭐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이 한 번 바뀌셨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2번째 회장님까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네. 사람을 보고 간 거군요. 그렇죠. 회장 한철환 법무사님 때문에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한철원 법무사님을 뭐 존경하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많으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조금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 운동장에 나오셔서 항상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셔도 그 쓰레기도 제일 먼저 나와서 주우시고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가시고 약간 그런 솔선수범들의 모습들이 좀 멋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존경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분이랑 같이 하면 저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고 일해도 사실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꾸준히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사무국장직을 맡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승민 사무국장님이 그러면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인터뷰에서 듣기로는 이승민 사무국장께서는 처음에 초등학생 때는 단거리 육상 유망주로 이렇게 좀 운동을 배웠다가 이제 서울로 축구 꿈나무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전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꾸면서 또 이렇게 엘리트 체육 코스를 밟은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확실히 운동신경이 좋은 편에 속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달리기 대회 같은 거라면 항상 이제 1등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대회를 보냈었는데 이제 군 대회에서도 또 성적을 내게 되니까 또 이제 군 대표로 또 대회를 나가게 됐고요. 또 도대회에서도 또 어떻게 성적을 내다 보니까 또 이제 도대표로 충청북도 대표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그쪽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서 한번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타이로 이제 거절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서울에서 다시 오게 되어서 스카우트 제의가 이제 축구를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좀 계기가 돼서 22살까지 했었고 이제 축구를 22살에 그만두고 23살에 군대를 가서 이제 25에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옥천에 있게 되었죠. 초등학생 때 육상 선수였음에도 이제 축구부에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던 이유는 이제 신체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이제 이 친구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까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단순한데요. 주력이 되게 중요한 편이라서 달리기가 빠르면 그 축구라는 스포츠의 장점이 엄청 극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엘리트 체육,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 코스를 밟았던 건데 좀 운동하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었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대학교 실업팀까지 이제 가긴 했는데 그 하는 내내 축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너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가요? 보통 이제 그런 구기 종목의 스포츠를 생각하면 축구는 항상 축구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운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다 보면 구기 종목이라기보다 저는 육상 선수가 다시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심지어 단거리 선수 때는 뛰는 걸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거리 선수처럼 축구는 이제 체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 운동이라고 하죠.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체력 운동이라는 게 공을 만지는 시간보다 그냥 뛰는 시간이 더 많았어서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하루에 그럼 체력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보통 하루 기준으로 3번 운동을 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새벽에 운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본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또 이제 훈련을 다시 합니다. 저녁 훈련을 하는데 보통 체력 훈련은 새벽이나 저녁에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체력 운동은 어떤 거고 본 운동은 어떤 거예요? 체력 운동은 공 없이 그냥 달리기, 체력 심폐 기능 위주로 하는 훈련이고 본 운동은 공을 가지고 하는 전술적인 훈련 아니면은 기본기, 볼 컨트롤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군요. 이제 학기 중엔 그렇고요. 이제 동계 훈련 시즌이 되면 하루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만큼. 네, 오전까지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정말 하루 종일 운동을 하네요. 쉬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훈련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항상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힘드니까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다시 운동 시작 전까지 항상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전학을 갈 때는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았었는데요. 아버지의 의지가 완강하셔서 아. 꼬임에 넘어갔죠,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셨던 거세요, 그러면? 축구를 해야만 한다. 아.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네. 아. 아버지가 보기에는 달리기보다 그게 훨씬 비전이 있었나 봐요. 아. 축구 선수로는 뭐 잘 되면 이렇게 여러 리그도 있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단 인기 스포츠니까 뭘 해도 되겠다 했는데 육상은 뭐 잘 돼봐야 뭐 실업팀 코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사실 옥천신문에 이승민이란 이름을 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가 그쵸. 뜨거든요. 진짜 옛날 기사까지 넘어가면 이제 초등학생 때 그 이제 육상 선수로서 활약하면서 대회에서 이제 각종 수상했던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전학 간 뒤로는 좀 소식이 뜸합니다. 이제 그때는 옥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전역을 하시고 옥천으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조기축구회를 드시고 이제 또 그 팀이 굉장히 또 잘해요. 보람 FC라고 이제 이승민 사무국장도 그 보람 FC가 이렇게 황금기를 맞았을 때 주축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옥천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조기축구회를 들어가시게 된 계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알고 계시는 이제 성경진 감독님이 네. 계신데 저한테는 친한 형님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이제 연락이 어떻게 돼서 그때 뭐 권유로 가입을 하게 되었었죠. 그때는 뭐 이제 보람이 어떤 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동네 축구 객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옥천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었고 나름대로 또 그 팀에서 성적을 내니까 또 재미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성경진 감독님이 저한테는 뭐 되게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축구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제안을 들었을 때 망설여진 점은 없었나요? 엘리트가 아니니까 너무 재밌었죠. 아. 네. 이걸 직업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계속 축구를 하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저희 축구 동호회 안에서는 선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엘리트 체육꽃을 밟은 분들을 보면 그리고 선출이 오면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혹시 옥천에 돌아와서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하실 때 뭐 주변에서 기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부담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의외로 부담은 많이 없었던 게 제가 옥천에서 이제 고향이 옥천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는 분도 없고 뭐 이렇게 지인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 주위 평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때는 또 남들이 뭐라고 기대한 만큼 또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축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지금 축구협회까지 사실 사무국장이란 역할이 그래도 뭐 힘든 점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뭐 그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좀 어떤 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옥천에서 이제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하는 조기 축구회가 취미 생활이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선수 마인드, 즉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좀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즐기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힘들게 이제 전부 주말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좀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운동이나 경기를 하는데 그날 기분이 상하면 하루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 축구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취미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사실 저희 여성 풋살 할 때 저희 감독님이거든요. 아, 네. 지면 지금 지겠다는 거냐고 엄청 혼납니다. 네. 사무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뜨끔했고요. 사실 네. 뭐 그걸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긴 하는데 참 경기 들어가서 또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하면 순간순간 또 이성을 잃고 목소리도 커지고 또 그게 근데
확실히 뭐 경기는 재미있을지언정 주변의 동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해요, 사실. 팀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기 축구를 더 이상 안 나오려고 하는 동생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어른들한테, 저보다 훨씬 어른들한테 이제 막 소리를 좀 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괜히 또 죄송해가지고 가서 좀 죄송하다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게 좀 누구나 다 한 요 정도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축구를 하면 어느 정도 과열이 돼도 심한 뭐 반칙이나 파울이 나와도 서로 손 잡아주고 네. 경기 끝나면 다 괜찮다고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과열될 때가 있긴 합니다. 조기 축구는 생각보다 더 네. 과열이 많이 되는군요. 몸을 부딪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진지하게 임해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오늘 일단 함께 방송을 하게 될 우리 이승민 사무국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2부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옥천의 조기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와도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하나가 뭐였죠? 포지션에 포지션에? 바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승민 사무국장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부터. 네. 하나, 둘, 셋.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로이킴의 봄이 와도, 그리고 포지션의 봄에게 바라는 것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겐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내 맘에 새길 거야. 바람에 나부끼다 어느 거리를 떠돌다가 널 닮은 하늘을 바라보니 자꾸 눈물만 훔쳐낸다. 이별 후 더 바빠졌어. 너를 기다리고 그리는 일. 아파도 아픈지 모르겠어. 차가운 사랑에 얼어버려. 마음은 아직 겨울인가 봐. 그대 떠난 가을 지나 내 마음속에 눈이 쌓여있나 봐. 찬 이별에 모두 얼었어. 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그대라는 봄이 오길. 따스한 햇살 속에 손잡고 걷고 싶어. 머물고 싶어. 그리운 파도 같다. 한순간도 머물지 못해. 얼음처럼 차가워진 심장에 또 밀려왔다 밀려간다. 마음은 아직 겨울인가 봐. 그대 떠난 가을 지나 내 마음속에 눈이 쌓여있나 봐. 찬 이별에 모두 얼었어. 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그대라는 봄이 오길. 따스한 햇살 속에 손잡고 걷고 싶어. 머물고 싶어. 내 기다림의 끝은 어딘가. 내 그리움의 끝은 어딘가. 널 사랑하다 널 사랑하다 지쳐가는 나는 어디에. 마음은 아직 겨울인가 봐. 그대 떠난 가을 지나 내 마음속에 눈이 쌓여있나 봐. 찬 이별에 모두 얼었어. 봄을 기다립니다. 그대라는 봄이 오길. 따스한 햇살 속에 손잡고 걷고 싶어. 머물고 싶어. 나나나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2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죠? 네, 2부에서는 옥천의 조기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축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옥천 조기축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나요? 우선 옥천에는 자체 리그인 한마음 리그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리그에 대한 역사나 자세한 이야기는 옥천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한마음 리그는 1996년에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횟수로 29년째가 되겠네요. 지금 한마음 리그에 몇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승민 사무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24년 기준으로 한마음 리그는 청년부 리그, 장년부 리그 총 2개부 리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6팀, 장년부는 7팀이 출전하고 있고요. 한마음 리그는 이원 새마을공고 후원금과 각 클럽들이 내는 연회비로 리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하는 축구 리그 중 가장 오래되었고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청년부가 6이고 장년부가 7팀인 거는 청년부 인원이 안 나와서 한 팀이 참가를 못한 경우인 거죠. 네, 이원조기에서 이제 청년부 인원 감소로 이제 청년부는 포기를 하시고 장년부만 나와서 이제 6팀, 7팀이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이 또 많이 없습니다. 저희 그쵸. 다 알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자체 리그도 조금씩 팀이 줄어가는 상황이라 리그의 존속도 사실 좀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마음 리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리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7 리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전국연합회가 통합되면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K7 리그가 출범을 하였고 옥천도 2017년부터 참가를 시작했습니다. 승강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1위 팀은 다른 충청북도 타 시군 1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상위 리그로 갈 수 있는 전국적 리그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1위 팀은 상위 리그로 또 가나요?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람조개가 계속 승격을 해서 K5에 2년 동안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 K5 리그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한 팀의 선출이 반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K4부터가 프로로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프로로 보시고 이제 K7은 아마추어 리그라고 아,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K5는 아마추어 리그 중에 가장 상위 리그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람조기 회가 옥천에 이제 군단위 안에 있는 팀이 그럼 충북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간 리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K5까지는 충북 내에서만 이제 도는 리그고요. K5에서 이제 또 성적을 내면 전국적 K5 팀들이 모여서 왕중왕전이란 걸 진행을 하게 되죠. 우와, 엄청난데요. K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7팀이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죠. 네, 7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5명, 장년부 5명 이렇게 섞여서 차면 그 이제 청년부랑 장년부랑 서로 이제 어쨌든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합이나 이런 건 잘 맞는 편인가요? 좀 팀마다 좀 다른 편인가요? 좀 어떤가요? 팀마다 확실히 다른 편이고요. 이제 장년부의 기준도 39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팀들에서 이제 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 부분 때문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년부는 딱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29까지는 뭐 아직 운동하기 좋은 나이니까요. 그렇구나. 어쨌든 한 해 치러지는 리그가 2개다 보니까 이 경기 일정을 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해 경기 일정은 좀 어떻게 짜나요? 연초에 이제 축구협회 일부 임원과 그다음에 성경진 심판위원장님이 경기 일정을 이제 좀 짜기 시작해서 2월에 정기총회 때 저희가 이걸 각 팀들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치를 한 번에 짜다 보니까 일정 변경도 좀 있는 편이고요. 또 이제 리그는 전부 옥천 공수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을 짜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종목이나 외부 단체에서 운동장의 대관 같은 걸 하면 저희는 이제 일정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옥천에 운동장이 많이 부족해서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인구가 5만 수준의 이제 소도시인데도 이제 축구 자체 리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이제 주최 K7 리그 이렇게 2개 리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옆에 인근에 이제 영동이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리그가 옥천만큼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지역들은 좀 어떤 상황이고 옥천은 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하고 보은과 달리 대전 근방에 있는 친구들이 주말에 옥천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은 영동처럼 선수들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영동 같은 경우는 올해 팀들이 없어서 K7을 아예 개최를 못했죠. 아, 네. 그렇군요. 보은도 위험했지만 어쨌든 리그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최소 팀 기준이 6팀인데 딱 6팀을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K7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라운드씩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2라운드씩 그러니까 팀끼리 한 해 2번씩 이렇게 맞대결을 하는 경기 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는 저희도 1라운드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제 충청북도 이제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타 시군구에서 이제 경기를 포기하게 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는데 옥천에서 2라운드를 하고 싶어 하니 한번 어떻게 예산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이래서 저는 무조건 한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일정이 한번 수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팀들 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생각합니다. 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공을 더 많이 찰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건데 올해 2라운드씩 그러니까 경기 수가 배로 좀 늘어난 데 대해서 저는 만족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나 보네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도 좀 그냥 리그보다는 뭐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신 걸로 그냥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이게 일정 조절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리그 도중에 그 뭐 자체 지역 안에서 대회가 또 단일 대회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내 이제 시군끼리 또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그런 단일 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정까지 다 피해가면서 이렇게 미리 일정을 짜야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옥천의 온갖 축제는 다 공설운동장에서 함께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운동장이 더 많아져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표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청년부와 장년부가 각각 나뉘어서 따로 진행되는 한마음 리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 한마음 리그 장년부에서는 마우스 FC가 4승 무패로 이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우스 FC가 이제 K7이나 청년부에서는 하위권에 이렇게 속한 팀인데 장년부에서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마우스 팀이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회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자, 마우스 장년부 연령대 분포도가 알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어려웠던 경기인 보람과의 경기를 이기고 나서부터 좀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그 팀이 상승세를 타면 어느 팀이라도 좀 어렵지 않게 상대할 수 있다고 좀 느끼는 것처럼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적보다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희 여기 리그 안에서도 하위권 팀이 상위권을 잡는 그러니까 업셋이 많이 일어날수록 되게 이변이 연출됐다는 데서 좀 약간 와 진짜 어떻게 보람의 부스를 잡았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그쵸. 또 그런 것들이 또 리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인 것 같아요. 뭔가 또 우리도 도전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맞습니다. 사실 근데 마우스 FC 같은 경우에는 그 옥천신문에서 각 조기 축구 팀별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마우스 FC도 20년 넘게 유지해온 이제 전통이 있고요. 축구를 좋아했던 72년생 쥐띠들이 모여서 공을 차다가 마우스라고 팀명을 정한 건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회원들을 받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고 지금은 그 마우스를 그 영어로 입이라고 이제 소통을 잘하는 팀이 되자는 의미에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우스는 작년부가 탄탄한 팀으로 이미 꼽혀 왔었습니다. 과거부터. 네, 2018년에도 한마음 리그 작년부 우승을 차지를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4승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 뭐 이상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승민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얘기했던 소통을 잘하는 팀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과거에도 이제 어쨌든 성적보다는 팀 간의 분위기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있었어서 너무 이제 리그에 회원들이 리그에 집착을 하고 과열을 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리그를 불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우스 FC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팀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청년부 순위표를 보면 보람 FC와 장야 FC가 2승 1무로 이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람 FC는 옥천 축구 역사상 가장 강팀이라고 꼽힐 만한 팀이고 장야 FC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보람 FC의 독주를 맡기 시작한 신성 강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두 팀에 모두 몸담은 게 이승민 사무국장입니다. 올해 이적을 하신 건데 두 팀에 몸담아 보니까 보람과 장야가 왜 강팀이고 두 팀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보람 같은 경우는 좀 명성처럼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의 길을 꺾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기자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느낌은? 네.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개인기도 좋지만 또 팀워크도 좋아서 공을 잘 뺏기지 않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 팀입니다. 전형적인 강팀 스타일이라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팀이고요. 장야 같은 경우는 선수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어리고 청년부 간의 단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전술적으로 어떻게 상대할지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모두 선수들이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 이제 올해도 강했지만 내년엔 또 더 강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보람 FC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조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치가 막 되게 높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람 그 11명이 딱 모인 상태에서 그라운드 위에서는 정말 유기적이고 조직력이 정말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팀 연습도 평소에 좀 하시나요, 따로? 이제 경기를 하지 않는 날에는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는 날이긴 한데요. 청년부 인원들이 잘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보람 FC는 네. 토요일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보람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다 하죠. 아마 토요일, 일요일 둘 다 공차는 팀이 보람 FC가 유일할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각종 공휴일마다도 또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구에 진심인 팀이군요. 네. 발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확실히 장애 FC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부가 너무 세요. 일단 기도 세고 청년부들이 공 잘 차는데 개개인 능력치가 되게 좋은데 기도 세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경기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이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판한테 어필을 할 때도 이럴 땐 어필할 땐 확실히 하고 그리고 상대 팀이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약간 좀 약간 밀리고 있다 싶으면 확실하게 그 분위기 가져가려고 더 밀어붙이는 스타일 같습니다. 그걸 팀이 함께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두 팀에 모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승민 사무장님. 몸 담았었죠. 그렇죠. 네. 이제 장애 FC로 가신 거니까. 네. 정말 이적 때 아주 옥천에 시끌벅적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일 겁니다. 다음 주에 보람 FC와 장야 FC 청년부 경기가 있습니다. 네. 보람 FC도 청년부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근데 보람 FC는 장년부 선수들이 청년부에 뛰어도 잘할 겁니다. 그만큼 장년부가 굉장히 좀 센 팀이고요. 어쨌든 아마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 경기를 저희가 또 촬영을 하죠. 맞죠. 네. 혹시 경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경기는 뭐 치열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첫 골을 넣는 팀이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전력의 팀이 경기했을 때 지고 있으면 좀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페이스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의 첫 골을 누가 넣느냐가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보람이랑 장야 경기하면 확실히 좀
보는 눈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들 경기 결과를 또 궁금해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또 청년부끼리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역동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저희가 촬영을 이 경기로 하려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또 저는 포지션 특성상 또 골을 넣어야 되는 자리고 또 넣으면 좋죠. 또 근데 전 팀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지만 이기면 또 재밌고 하니까 최대한 이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날 중계를 보실지 드론을 날리실지 경기를 뛰실지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요. 경기를 뛰게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경기를 뛰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경기의 질도 이렇게 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허. 이승민 사무국장이 드론 날리는 것보다 경기를 뛰어야 어쨌든 경기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훈 기자님도 소속 팀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떤 팀인가요? 저는 이제 강수 FC라는 팀이고요. 네. 정말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뭐,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연고가 아니다 보니까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옥천에 있는 운동장을 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제 축구하는 데가 있으면 좀 껴달라고 이렇게 같이 차고 싶어서. 근데 이제 옥천고등학교에 들렀는데 공을 차고 있길래 저 좀 끼워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와서 차라 하고 한 경기 차고 이제 또 조기축구에서는 청년들이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젊어 보이니까 다음 주에도 나와 하면서 이제 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강수 FC도 네. 어떤 팀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름에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공을 찾아라는 의미에서 강수인 걸로 알고 있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옥천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조기축구팀 하면 항상 손꼽는 팀이 강수더라고요.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만든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이제 네, 지금까지 리그에 계속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팀이고요. 전력은 뭐 주관적으로는 강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적을 보면은 아직 하위권, 중하위권에 속하는 팀입니다. 뭐 보람 장야 만나면 항상 좀 이렇게 어려움을 되나요? 겪고, 네, 약간 좀 밀리고 네. 그럼에도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 좀 이제 단합이나 화합 좀 이런 쪽으로 좀 팀 색깔을 좀 가져가면 이 친구들이 차후 한 2, 3년 내에 좀 제 기량을 발휘하고 팀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나요? 사실 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 네. 저희가 중상위권은 하자 3등까지도 한번 목표를 했습니다. 저희 사실 네. 왜냐하면 겨울 동안 저희가 쉬지 않고 정말 매주 꾸준히 연습을 잘 했거든요. 심지어 청년부 친구들이 잘 나와가지고 오. 사실 많이 발도 맞추고 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리그가 주는 또 중압감 같은 게 있어요. 리그를 처음 참가하는 청년부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소 연습 때와 달리. 네네.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아마 중하위권에서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지 않았나요? 좀 더. 이번 주 마지막 경기인데 이번 주까지 이기면 그래도 중위권까지 네.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승민 사무국장님이 이제 올해 보람 FC에서 장애 FC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적이라는 게 옥천처럼 작은 이제 지역에서 운동장에 나가면 누구나 선후배고 형 동생 그쵸. 다 아는 사이고 네. 그리고 보람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얼마나 다른- 계셨어요? 몇 년 계셨죠?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오, 진짜 옥천 엄청 시끌벅적했겠네요. 네. 10년 계셨는데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 팀이거든요. 그쵸. 장애 FC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옮기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적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혹시 이런 이적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적 문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직되어 있지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조기 축구에는 이제 취미 생활이 기본 베이스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본인의 시간을 쓰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적을 한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적을 한다고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건 취미생활로 보여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을 적극 독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 기자님한테도 이제 이적을 적극 독려하고 있잖아요. 오, 홍 기자님 혹시 이적을 노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강수에 있을 거고요. 어. 저는 아직 그 승민 국장님만큼 뭐 이제 실력이 뛰어나서 불러주는 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겠다고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릴 만한 짬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저기 청년부들 이제 막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랑 좀 발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혹시 제일 나이가 많나요? 그런 편입니다. 오. 아마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큰 형이네요. 청년부에서. 네. 그렇죠. 왜 허리 라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열심히 키워봐야겠네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적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적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적을 한 거고요. 저도 일단 사무국장이기 전에 저도 축구를 하는 개인 동호회 그쵸. 회원이고 제가 재밌다고 느껴질 만큼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팀에 갔을 때 가면 재밌겠다, 이 팀에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적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보람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진 않으시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렇게 반대가 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이제 이적이 서로 맞물려서 뭐 트레이드라고 뭐 소문이 났던 것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네. 그 네. 해수 PD님 축구를 가르치시는 그 임원균 코치님이 네네네. 이제 반대로 이승민 사무국장님 반대로 장애 FC에서 보라 FC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그 트레이드라고. 네. 근데 두 분 다 당사자들이 절대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트레이드 아니죠?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일단 옥천에는 트레이드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냥, 처음으로 네. 트레이드 사례가 나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요 팀에서도 뛰어보고 저 팀에서 뛰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확실히 이적을 하니까 네. 그 팀들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 팀에만 계속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기회가 되시면 뭐 다른 동호인 선수들도 내가 이 팀에서 해보고 싶다 하면 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홍 기자님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뭐 애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뭐 제 친구들한테요. 근데 네, 뭐 사실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 가는 거고 팀에 못 있겠다, 이 팀이랑 안 맞는다 싶어야 이적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강수에서는 제가 뛰고 싶은 곳에 뛸 수 있거든요. 어디 네, 뛰고 이제 계신가요 지금? 저는 미드필더를 네. 보고 있는데 사실 네. 미드필더 자리가 그쵸. 이제 다른 팀 보면 이제 축구 잘 하고 공 잘 차는 사람들이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아직 강수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쪽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다행히. 근데 이제 언제까지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하. 네, 다른 팀에 가면 자리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뛰고 싶은 게 더 맞습니다. 즐거운데 즐거움을 찾으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네.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옥천의 조기 축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팀 내 문화나 이제 그 세대 화합 이런 것들이 좀 조기 축구 동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내부에서 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각 팀들을 둘러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확실히 팀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어느 팀은 청년부 위주로 좀 팀이 운영되고 어느 팀은 장년부 위주로 운영되는 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이 좀 잘 운영되려고 하면 되려면 청년부들은 장년부 선수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또 장년부 선수들은 청년부 선수들에게 뭐 질타나 질책보다는 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어린 친구들을 아침마다 보고 싶어하는 형이나 삼촌 같은 존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구는 뭔가 몸이 부딪히는 스포츠이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지기 쉬운 운동이니까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같은 팀 선수나 타팀 선수 또 이제 요즘 심판들에게도 이제 상처되는 말을 한다면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숙제인 것 같아요. 각 그렇죠. 팀마다 분위기 좋은 팀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팀 내 문화나 분위기 말고 혹시 외부적으로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아니면 리그를 아니면 협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옥천 조기축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무조건 운동장입니다. 네. 무조건 운동장이고 현재 팀들이 운동장이 없는 팀도 있습니다. 없어서 풋살장에 가서 하고 뭐 그라운드 골프장에 가서 하고 뭐 흙 운동장에서 하는 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군에서도 뭐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뭐 저희야 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야간 경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공설운동장 라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밝고 되게 저녁에도 하면 운동할 때도 가끔씩 보면 몇 개 안 켰는데도 상당히 밝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 네. 위치적으로 이제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트랙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공에 맞을 위험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야간 경기에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도민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시군끼리 이렇게 치르는 그런 대회에 참가할 때 네. 사실 연습할 구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다 모이려면 거의 보통 저녁에 모이니까 저녁에 연습할 곳이 필요한데 옥천은 야간 경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저기 보은이나 대전으로 좀 원정 훈련을 가시더라고요. 좀 많이 어려움이 크시죠. 아무래도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게 약간 기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녁 운동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건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대전이나 보험 가서 하면 또 야간 경기 같이 가보셨지만 되게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침 운동과는 다른 묘미가 있어서 꼭 한번 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 풋살 팀은 항상 야간에 운동을 풋살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그 축구는 경기장이 크니까 그게 맞습니다. 어려운 거죠. 음. 근데 진짜 옥천에 살면서 제일 큰 복지가 저는 운동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방돼 있는 운동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장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좋겠네요. 네. 네, 우선 오늘 이승민 사무국장님 모시고 옥천 조기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도 방송 출연해 보셨는데 축구를 소재로 해서 저희 특집 방송 출연해 보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 이렇게 로봇 같은. 축구로만 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마음 맞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하나의 경험이 된 것 같고요. 뭐 다음 경기 때도 또 기대가 또 되고 어떻게 해주실지 또 옥천 신문에서도 이렇게 기대를 갖고 봐주시니까 저로서 뭐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아예 축구를 소재로 한 방송을 정기적으로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훈 기자님은 좀 어떠셨나요? 첫 진행 처음 맡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송 나와서. 네, 우선은 제가 축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제 저희 취재 기자로서 축구를 또 오랫동안 취재를 또 해왔습니다. 이게 여건이 사실 체육만 전담해서 취재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나머지 또 기사거리를 이제 소화해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축구를 취재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주 일요일마다 당직이거나 당직이 아닐 때도 사진 한 장 정도는 남겨서 그 다음 주 기사에 좀 이렇게 신문에 축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리면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 동호인분들이. 그리고 축구 관련된 기사 나가고 하면 또 그거 눈여겨 보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세요. 그렇죠. 어쨌든 참 지역 안에서 하는 축구를 이렇게 취재하는 일도 드문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일상을 담는 것 자체가 지역 신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가장 축구 동호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은 주민분들이 즐기시는 스포츠인 만큼 좀 그 안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좀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완전 팬인 독자도 있어요. 저희 청소년 방송을 하면은 항상 축구 기사만 뽑는 그런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축구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옥천 한마음리그 중계는 물론 옥천의 여성 풋살 이야기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특집 기획 골 때리는 옥천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트랜스픽션의 너를 원해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트랜스픽션의 너를 원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원해 모든 걸 baby I want you 내 맘은 내가 타는 걸 baby I need you 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너만이 나를 움직이는 걸 Oh baby please don't go 내 곁에 있어줘 Oh 제발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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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원하잖아 내게로 와줘 네 맘을 열어줘 Oh baby please don't go 내 눈은 너만 바라봐 baby I need you 이제 나를 받아줘 never ever go away Oh 제발 나에게 다가오기를 너를 잡은 두 손을 놓지 말아줘 Oh baby please don't go 내 곁에 있어줘 Oh 제발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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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원하잖아 내게로 와줘 네 맘을 열어줘 Oh baby please don't go Oh please don't go Oh please don't go Oh please don't go 너를 원해 모든 걸 baby I want you 너를 원해 너를 바래 baby I want you 너를 바래 너를 원해 baby I want you 제발 나를 받아줘 never ever go away Oh baby please don't go 내 곁에 있어줘 Oh 제발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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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원해